안녕하세요, 대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스의 parti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놨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index.html 빠르게 기본적인 것들을 세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h1 사스 파셜 하고 라이브 서버로 열어두고요. 네. 그리고 사스 폴더 만들어서 style.scss 스타일 파일을 만들었고 h1에 컬러를 컬러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레드 달러 컬러 프라이머리라고 붙여둘게요. 컬러 프라이머리 네, 이렇게 하고 와치 사스 키고 그 다음 여기에 불러드려야겠죠. test.css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partial이라고 하면은 뜻이 부분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트가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적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하나의 이제 스타일을 작성을 할 때 하나의 파일에 보통 프로젝트 하나에 스타일을 작성을 하다 보면 엄청 소스가 많잖아. 길어지잖아요. 뭐 1000줄이 넘어갈 수도 있고 물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코드가 상당히 많아지죠. 자, 이번 시간은 제가 당연히 간단한 소스로 설명을 드리지만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죠. 몇 줄에서 끝나는 코드는 없죠. 뭐 몇십 줄, 몇백 줄 그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든 걸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것들끼리만 묶어서 따로 분산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파셜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style.sass 파일을 제가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또 서브 특정 페이지를 위해서 뭐 serve.sass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컬러라는 이 값이 이 사이트를 대표하는 색깔이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서브에서도 이 값 변수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브에서 어떤 스타일 어떤 클래스의 컬러 달러 프라이머리 컬러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어쨌든 이건 제가 간단한 소스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인 색깔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될 필요가 있어요. 레드가 아니라 블루로. 그러면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곳 이렇게 같은 부분 똑같이 반복되는 여러 파일에 걸쳐서 반복되는 이런 같은 부분들을 분산시키는 일단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소스의 반복되는
반복되는 부분들을 분리 분산시켜서 모듈화 시키는 기능. 자, 일단 이렇게 소스에 반복되는 부분들을 분리시켜서 분산시켜서 모듈화 시키는 기능이 파샬이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는 이렇게 시킵니다. 폴더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은 파샬이라고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스 폴더 밑에요.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 자, 제가 언더바가 아니고 원래 공식 명칭은 언더스코어입니다. 언더스코어 var.sc 사스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스코어 var.sas. 그래서 여기다가 공통적인 것들을 일단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 앞에 언더스코어를 붙이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곧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저걸 불러드릴 때는 골뱅이 임포트, 자, 여기에서 상대 경로, 그러니까 이 사스 파일에 상대하는 경로로, 그래서 지금 이 서브.sas 같은 경우는 ./는 현재 폴더고요. 그 밑에 파샬이라는 폴더 밑에 var. 자, 불러드릴 때는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파일명은, 이 파샬의 파일명은 언더스코어로 시작하지만은 불러드릴 때는 앞에 언더스코어를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뒤에 확장자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언더스코어는 무조건 빼야 되는 것이고, 확장자도 당연히 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드릴 수 있고요. 그럼 아까 공통적인 여기 style.sas 이렇게 여기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serve.css 파일 요거도 부르고, 지금 style.css 파일 요거도 부르고, 그러면 여기 하나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레드로 바꾸니까 요거 레드로 바뀌었고, 서브도 레드로 바뀌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뱅이 임포트 해서 불러드리는. 자, 그래서 파셜의 파일명은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하고, 불러드릴 때는 골뱅이 임포트, 자, 언더스코어 없이 파일명, 언더스코어 없이, 언더스코어 그리고 확장자 없이,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사스의 약속입니다. 언더스코어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와치 사스 등 공식 그 컴파일러든, 그러니까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든 사스의 공식 컴파일러든, 이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이 파일은 그 컴파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사스는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파일은 컴파일하지 않는다. 네. 요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값만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만 갖고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컴파일 될 필요는 없을 때 쓰는 것이 되겠죠. 파샬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파일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일단 파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임포트라고 지금 불러드렸고요. 골뱅이 임포트. 이 사스 파일의 상대 경로로 해서 불러드려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스가 그래도 계속 조금씩 언어가 발전을 하면서 조금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골뱅이 임포트 방식을 써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파샬도 부분 나누다 보면 여러 파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파샬을 언더스코어 바2 점 사스 파일을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코드가 엄청 많아지겠죠. 여러 줄의 긴 코드들. 자, 또 다른 공통적인 부분이 발생해서 또 다른 파셜로 이렇게 나눴다고 칠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변수가 이름이 똑같이 돼버렸어요. 소스를 작성하다 보면은 변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구문들이 많이 쓰이고 하다 보면은 일일이 변수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 프로젝트에 쓰는 변수가. 그래서 이렇게 파샬을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어쩌다 보면은 또 이렇게 공교롭게도 똑같은 변수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자, 바1이었죠. 바2 얘를 임포트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결과는 자, 바2의 프라이머리는 블루죠. 바1에는 그냥 바는 레드고. 그랬을 때 지금 둘 다 똑같은 변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불러들인 얘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불러들인, 그러니까 얘가 줄을 바꾸면은 자, 이제는 빨갛게 됐죠. 얘가 마지막에 불러들였으니까 요거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스 이 변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쓰이는 어떤 여러 가지 함수, 믹스인 등등 해서 이런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골뱅이 임포트는 이 자리에 이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작성한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요.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2는 얘잖아요. 그럼 얘가 이 위에 이렇게 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아까는 바였잖아요, 밑에. 그럼 얘를 여기 붙여놓은 건 똑같죠. 그럼 이렇게 같은 변수 이름으로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변수 이름으로 얘가 되니까 결국 마지막인 얘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골뱅이 임포트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충돌 안 나게 같은 이름 이런 거 반복 안 되게 잘 관리할 수 있다. 프로젝트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골뱅이 임포트를 써도 됩니다. 써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골뱅이 임포트로 파샬을 불러들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새롭게 이제 바뀐 부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추가된 부분이죠.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 이제 알아볼 use랑 forward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use부터 일단 알아보면은 골뱅이 use. 자, use는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이걸 컨트롤 Z로 원래 골뱅이 임포트 상태로 하고요. 자, 이 골뱅이 use는 자, 이렇게 합니다. 우선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스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세미콜론을 만약에 이렇게 빠뜨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저장을 하면은 컴파일이 되는데 이렇게 밑에 사스 컴파일러 이 상태 모니터가 이렇게 에러가 났다고 알려주죠. 에러 뭐 expected 세미콜론,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이 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은 이 watching이라고 뜨면서 위에 에러 내용이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세미콜론 놓고 제대로 컴파일이 되면은 자, 요게 제대로 됐다는 뜻입니다. generated 이 CSS 파일. 그러니까 CSS 제대로 컴파일이 돼서 이 style.css 파일이 만들어졌다, 생성됐다. 이 generated가 생성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컴파일이 제대로 됐는지 에러 없이 제대로 됐을 때는 이렇게 generated 하고 해당 CSS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메시지가 뜨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왓칭 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은 컴파일레이션 에러 하면서 이렇게 에러 내용이 나오고 generated란 말이 안 나오죠. 생성됐다는 말이 없죠. 그리고 바로 위에 에러 내용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컴파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자, add use는 자, 일단 요 스타일 여기 이 파일 이 컴파일 된 거 요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add use는 import 대신에 일단 add use 하면 되고요. 자, 일단 지금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undefined variable $color primary. 자, 정의가 되지 않았다. 이 변수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는 에러 사항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color primary 여기도 있고. 근데 이 변수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add use를 사용했을 때는 이 변수인데 지금 이 bar.partial 파일하고 bar2.partial 파일하고 이 변수가 각각 따로 있잖아요. 변수명 똑같이. 그래서 이걸 엄격히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요 파샬 파일명 있죠. bar2 얘는 그냥 bar. 그래서 만약에 bar2의 color primary,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컴파일이 됐죠. generated 뜨면서. 그리고 블루가 됐습니다. 자,
바2가 아니고 그냥 바 하면은 자 이번엔 레드가 됐죠. 자 그냥 바의 칼라 프라이머리, 바2의 칼라 프라이머리,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같은 변수 이름이라도 앞에 이 파샬 파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충돌날 상황이 안 생기게 되죠. 골뱅이 use를 쓰게 되면은. 자, use는 이렇게 제가 아까 파샬의 모듈화라고 했는데 다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써보셨겠지만 그 임포트 아니면 네임스페이스 그런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2 대신에 난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as라고 해서 v2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2가 아니라 v2로 해서 내가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2에 있는 이 변수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v2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블루가 됐죠? 이 변수명을 색상 값을 스카이 블루로 바꾸면 자 이렇게 스카이 블루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바꿀 때 바2 이 사스 파일 파샬 파일명 점 변수가 아니라 내가 이 사스 파샬 파일을 이렇게 다르게 지칭해서 쓰고 싶을 때는 a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뭐 as를 안 붙이면은 에러가 나겠죠. 바2로 해야 되니까 이때는 자 에러가 생기죠. 이렇게 v2가 없다, 네임스페이스 v2가 없다, there is no module with the namespace v2 v2라는 네임스페이스 모듈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이때는 v2가 아니고 바2로 해야 이제 이렇게 generated 하면서 제대로 컴파일이 됐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as 내가 쓰고 싶은 이름 v2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제 저 쓰고 싶은 이름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generated 잘 됐죠? 자, 바2로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에러가 나죠. as로 해서 이걸 내가 쓰겠다고 했으니까 바2로 하면은 이제 또 반대로 에러가 났죠. 이때는 당연히 as라는 걸 없애주거나 없애주고 하던가 아니면은 요거를 바2가 아니라 v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네. 자, 이 as가 왜 있냐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 파샬이란 폴더가 하나 있지만 뭐 파샬 밑에 또 무슨 폴더 밑에 바2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도 바2고 얘도 바2잖아요. 둘 다 바2니까 이걸 또 구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얘는 그냥 바2로 쓰고 얘는 v2로 써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랑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as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파샬 파일명 대신에 다른 별칭으로 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건 다시 지워주고, 네. 에러가 났네요. There is no module v2. 이게 아까 지금 아까 제가 이거 as로 했잖아요. as로 하지 말고 그냥 저 파샬 파일 명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에러가 안 생기고 generated 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add use입니다. 골뱅이 임포트로 하게 되면은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use로 하게 되면은 파살 파일명 점 변수, 파살 파일명 점 변수. 그러니까 바투는 바투라는 파셜 파일의 이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점은 이 파일에 있는 변수, 이런 뜻이 되겠죠. 점은 이 파일에, 이 파셜 파일에 있는 요 변수,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add use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골뱅이 임포트보다는 add use 방식으로 쓰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모로 코드를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그렇게 숙달되시는 것이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임포트 썼다가 유즈 썼다가 하면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유즈라는 방식으로 고정해서 쓰시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dd use고요. 그 다음에는 add forward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add forward는 add forward까지 쓰실 경우가 있을까도 싶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add use로 해서 거의 많이 쓰시게 될 건데, 자, add forward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파샬 밑에 제가 언더스코어 인덱스 점 요런 파샬을 만들었어요. 언더스코어 인덱스. 네. 자, 요랬을 때 이 파샬이 다른 파샬을 또 불러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랬어야 되겠죠. add use 점 슬래시 바. 자, 이거는 이 파샬하고 상대적으로 얘들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폴더에 있잖아요. 그래서 점 슬래시 바가 될 거고요. 얘는 바2가 되겠죠. 세미콜론 요거 잘 주의하셔야 되고요. 끝나는 거. 자, 이 index.partial 파일이 이렇게 이 두 개의 파샬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스타일에서 얘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에러가 날 건데요. 자, 왜냐? 여기서 불러들인 파일은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index.colorPrimary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불러들인 파샬 파일은 인덱스니까. 자, 그래도 에러가 났죠. colorPrimary. 인덱스에 있는 colorPrimary라는 변수. 자, 인덱스에 있는 colorPrimary라는 변수 없죠. 지금 없기도 없고, 지금 여기서는 요거 두 개를 불러드렸잖아요. 요 인덱스에서는. 근데 이 두 개의 변수 이름이 또 똑같죠. colorPrimary, 요거도 colorPrimary.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렇게 만약에 불러들여졌다고 해도 colorPrimary라는 이 변수가 여기서 똑같이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우선은 자, 이렇게 지금 이중으로 된 상태죠. 인덱스에서는 요거 불러드리고 요거 불러드리고, 그죠? 그리고 요 스타일에서는 이 인덱스를 불러드리죠. 그렇게 이중으로 됐을 때 여기서 얘가 포워드로 하면은 포워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래도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얘가 use 그러니까 use까지 해서 여기 이거 있으면 안 되고요. 자 에러가 나죠. 그죠? 여기에 자 이번에 나온 거는 포워드로 일단 포워드로 하면은 얘가 받아서 또 밖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얘가 이거 두 개를 여기서 받아서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또 이거를 밖으로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워드가 앞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전달을 한다는 역할이니까 얘가 이 인덱스를 임포트를 유즈를 시켰기 때문에 이 임포트에서 이걸 밖으로 또 던져주는 거죠. 자 그래서 던져는 줬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To forwarded modules both define variable named color primary. 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포워드는 시켰는데 지금 define 자 여기 둘 다 정의됐다고 나오죠. 이 똑같은 이름의 컬러 프라이머리 요거 지금 둘 다 프라이머리. 그럼 여기서는 컬러 만약에 제가 1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1이고 얘는 2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번에는 자 아까 그 에러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똑같은 변수 이름이 아니고 undefined variable이라고 나오죠. 자 index color primary 자 이제 1을 쓸래 2를 쓸래 이름 바꿨으니까 이번에는 1이라고 해볼게요. 1 하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됐죠. 그죠?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포워드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다 보면은 임포트 그러니까 유즈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많이 발생하고 여러 소스 구조상 이렇게 여기서 불러들여서 또 전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포워드로 얘가 받아서 다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얘는 인덱스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인덱스 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 가볼게요. 네이버. 자 네이버닷컴 인데 실제 여기 뒤에 index.html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도메인만 치면은 그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기본으로. 그래서 기본으로 이 열리는 페이지 이름이 보통은 다 index.html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약속이죠. 인덱스라는 서버에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파일이 기본으로 열리게 해라. 이렇게 도메인만 쳤을 때 이게 약속이고요. 요 use 여기도 이 약속 아까 그 네이버 도메인 같은 게 적용이 됩니다. 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덱스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에러가 났네요. 자 as를 붙여라 라고 나오죠. 자 인덱스가 생략이 됐으니까 대신에 쓸 뭔가 xxx 자 이렇게 xxs로 인덱스가 생략이 됐으니까 대신에 그 이름으로 대신할 뭔가를 as로 붙여서 써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당연히 xxx.primary
자, 이번에 됐죠? generated. 자, 제대로 컴파일이 됐죠? 자, 여기에 to 이렇게 하면은 스카이 블루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또 있습니다. 난 아예 이거 자체도 붙이기 싫다. 이럴 때는 그냥 별 와일드 카드 요렇게 붙여주면은 요거 자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generated 됐죠? 자, 바2가 아니고 바1으로 하면, 자, 레드로 바뀌었고, 바2로 하면은 스카이 블루로 바뀌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물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폰이 자꾸 울리네요. 다르겠지만 이렇게 와일드 카드를 붙여서 그냥 변수명으로 쓰게끔 하는 것은 또 충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아까 XS 그러니까 그 파샬 파일명 점 프라이브 그 변수명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변수명으로만 접근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밑에 또 어딘가에 막 또 어떤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2로 만들었어요. 오렌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돼버리죠. 그죠? 이 사이에 뭔가 코드가 엄청 길다고 쳤을 때, 그죠? 얘가 이 중간에서 이 변수를 또 여기서 만들어 버리면은 이 변수가 마지막에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와일드 카드 붙이는 것보다 특정 내가 쓸 이름을 붙여주고 xxx 점 이렇게 접근하면 딱 고변수가 되잖아요, 값이. 자,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 언어 자체가 사용자 편의에 맞게끔 쓰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쓰는 사람에 달려 있겠죠. 내가 뭐 코드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쓰는 방법을 달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샬 그리고 골뱅이 import at use at forward, 이렇게 파샬과 그에 관련한 구문들, 기본적인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은 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당연히 남들이 다 아는 수준은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이제 전문가의 길로 가려면은 남들이 모르는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뭐 그래야 몸값도 올라가고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사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나중에 믹스인이나 함수나 등등에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정리해 가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잘 한번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